알파 7R3는 기존에 불편했던 메뉴가 개선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메뉴를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추가되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본격적인 기능 소개는 별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메뉴 목록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로우 JPG 촬영 시 JPG 품질이 파인으로 고정되었었죠. 그런데 알파 7R3는 JPG의 품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픽셀 시프트 멀티 촬영은 알파 7R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왼쪽이 일반적으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픽셀 시프트 멀티 촬영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확실히 오른쪽이 더 선명하죠? 정물을 촬영할 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잘한 변화인데요. 메모리 호출 기능을 두 번째 슬롯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엔 첫 번째 슬롯에만 저장이 가능했었죠. 이 기능은 반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눈에다 초점을 잡아줍니다. 비록 AFS에서만 작동하긴 하지만 전작보다 훨씬 더 편해진 셈이죠. 기존엔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할 때 얼굴의 측광을 강제적으로 잡았죠. 알파 7R3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도 얼굴의 측광을 잡아주는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엔 S로그3와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밝은 부분이 날아가거나 어두운 부분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로그3를 이용해 영상을 먼저 촬영한 다음에 후보정을 거치면 명보와 안보가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는 별도의 후보정 없이도 명보와 안보가 살아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를 지원한 TV에서 좀 더 생동감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알파 7R3는 플래시 모드에서 무선 플래시가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선 플래시를 사용할 때도 후막 동조와 저속 동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파 7R3는 플리커 프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오른쪽 영상에 플리커 프리를 켠 모습인데요. 확실히 플리커가 왼쪽에 비해서 안 보이죠? 등록된 얼굴 우선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얼굴 등록 기능까지는 있었지만 등록된 얼굴을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은 따로 없었는데요. 이번 알파 7R3에서는 해당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장은 120프레임 촬영 시 720p 해상도로 녹화되었는데요. 7R3는 FHD에 좀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프록시 녹화를 이용하면 4K 편집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에는 모니터 끔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환경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죠. 사용자 정의키는 사진, 영상, 재생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토글 스위치입니다. 기존에 몇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특정 옵션을 끌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할당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토글 스위치는 터치 조작, 크롭 모드, 라이브 뷰, 재보라 패턴, 컬러 피킹에서 지원합니다. 이제 재생 모드에서도 사용자 정의키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로부터 보호하거나 등급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을 돌리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니콘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프록시 영상을 지원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영상을 보낼 때 프록시 영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된 셈이죠. 연속 촬영 그룹 표시를 이용하면 연사한 사진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연사한 사진 사이에 섞여있는 한 장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가다가 필요했었는데요. 알파 7R3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연사한 사진이 전부 마음에 안 들면 그룹 통째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이미지 점프 설정에서는 보호를 걸어둔 사진이나 등급 지정한 사진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감마 표시 지원을 이용하면 S로그3를 이용할 때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터치패드 기능을 활성화하면 뷰파인더를 볼 때 액정을 터치패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 미디어 설정은 기존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변했습니다. 로우 JPG 촬영 시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슬롯1에 로우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새로 생겼고요. 첫 번째 슬롯이 가득 찼을 때 두 번째 슬롯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파 7R2 뿐만 아니라 알파 9에도 전혀 없었거나 개선된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봤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알파 9에도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속중 설정 호출은 사용자 버튼을 눌러서 등록한 설정을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굳이 모드 다이얼을 돌릴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수직 수평 AF 영역 전환은 구도 변경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일 때는 와이드 모드로 촬영하다가 수직일 때는 플렉시블 스팟으로 촬영하는 게 가능하죠. AF 영역 등록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AF 영역을 먼저 등록해놨다가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구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측강 모드는 알파9과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평균과 하이라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화면 평균은 동태 추적을 할 때 일정한 노출을 유지해줍니다.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후보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스팟 측강 위치에서는 측가점 연동 스팟 측강이 가능합니다. 노출 표준 조정에서는 노출의 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노출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노출의 표준을 조정하면 기존과 같은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에서는 흰색을 우선시할지 분위기를 우선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점 부분 확대 AF는 정물을 촬영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초점을 최대 12배 확대해서 정밀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슬로우 픽모션은 간단하게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 뿐만 아니라 셔터로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연속 촬영 길이는 연사 촬영을 할 때 남은 버퍼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부 잠금 기능은 카메라 세팅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알파7R3는 FTP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알파9처럼 별도의 유선 랜 포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선 랜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두 번째 슬롯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재생 미디어 선택에서는 사진 재생 시 슬롯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프레임 레이트를 높음으로 변경하면 120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태 추적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위치 정보 연동 설정을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GPS 정보를 사진에 기록해줍니다. PC 원격 설정에서는 테더링 촬영 시 사진의 저장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메뉴 설정에서는 커스텀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